안녕하세요. 존입니다. 2편 비디오 8번 마지막입니다. 수로왕과 허황옥에 관련된 내용이 삼국사기 가야락국기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금관국이라는 이름 또는 가야라는 이름, 가락국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금관국에 관련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관국은 한번 볼까요? 탈해는 원래 다파라국에서 태어났죠. 기원전 5년에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금관국 해변에 닿았는데 그 금관국 사람들이 괴하게 여겨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진안의 아진포구에 이르니 그때가 기원전 19년이다. 자, 삼국사기 탈해왕 때는 금관국은 얘기하는데 수로라는 말은 없죠. 수로에 관련된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완화국 함달왕의 부인이 임신하여 알을 낳는데 탈해라고 하였고, 이 탈해가 어디로 왔느냐? 가락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이 수로죠. 수로는 이 탈해의 집단을 받아들여주지 않죠. 그래서 무슨 난을 꾀할까 해서 수군 500척을 보내서 쫓게 하니 탈해는 계림의 국경으로 달아난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수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탈해와 삼국유사 탈해는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삼국사기 탈해는 금관국 시절 초기 수로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락국 시절은 수로 기록이 보이고요. 그래서 수로는 초기에 김수로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수로라고 돼 있지 김수로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김씨와 관련돼서 추론해서 김씨라고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조에 관한 기사도 뭐 경주 김씨, 김해 김씨에서 김씨 두 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김해 김씨 시조는 수로라고 하는데 역사적인 기록에 김수로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원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나중에 그 역사를 해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김해 김씨고 우리의 시조는 김수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삼국사기의 이 부록편에 보면은 김유신에 관련 이름이 나오는데, 이 김유신은 원본에 보면은 수로는 어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김씨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로는 42년에 가락의 구촌을 보고는 마침내 그곳에 가서 나라를 열고 이름을, 그래서 가락의 구촌을 보고 가야라고 하였다가 뒤에 금관국으로 고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손들이 서로 이어져 구세손 9회에 이르렀는데 이 김유신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수로, 다시 얘기해서 김수로의 시조, 이전, 시조는 소호 금천씨의 후예이므로 성을 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유신비에 또한 헌원이요 소호의 자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남가야라고 얘기합니다. 남가야의 시조 수로를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신라와 더불어 같은 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신라가 후에 법흥왕 또는 진흥왕 때 이 금관국과 이 가라를 다 이렇게 합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김할지와 관련된 이 김씨성을 수로에게도 같이 쓰게 된 것으로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김씨라는 기록이 없지만 단지 소호 금천씨의 성을 김으로 한다 하여 김수로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 전에는 이 김수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추존이 된 김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관국 이전에는 가야 이전에는 가라. 그래서 이 가야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허황국이 합쳐져서 가야로 됐고, 그 후에 초기의 금관국이 나중에도 이 금관국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금관국, 그 다음에 수로가 기원후 42년 때는 가락국을 만들었는데 허황국이
이 세력과 합치돼서 가야라는 이름으로 변했고, 그 후에 이 가라와 이 수록에는 일본 쪽으로 외계 쪽으로 합치가 돼서 한국 역사책에서 삭제가 되고, 하지만 법흥왕 때 이후에 이 금강국과 가라를 합치함으로 인해서 다시 역사책에 등장하면서 금강국으로 명명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600년간 역사적인 생략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남가야라는 기록으로 봤을 때 가야는 북쪽에도 있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야는 단지 이 한반도 남부의 김해에 가야가 있다라고만 설명을 하지만 이 남가야라는 지명으로 봤을 때 북쪽 어딘가에 가야가 있다라고 추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야와 관련된 허황옥에 대한 기록을 보면 기원 후 44년에 수로와 허황옥이 만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허황옥이 인도 가야 지역으로 인해서 사천 지역, 거기서 기원 후 47년에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우한 지역으로 가면서 그들이 가락국에 도착하는데 그 지역이 한반도 남부의 김해라고 김병무 교수님이 이런 역사적인 추론을 하였죠. 자, 다른 건 다 맞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한에서 양쯔강을 건너 한반도 남부의 김해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은 북쪽인 요하 지역, 요동반도에 먼저 도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요동반도 아니면 한반도 북부 지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삼국사기 가락국기에 의하면 허황옥에 관련된 기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로는 허황옥을 만나고 허황옥의 출신은 가야가 됩니다. 가야계와 가라계가 있는데, 자, 한국 학계에서는 이 가야와 가라를 같은 거라고 보고 의문적인 차이로 인해서 달리 불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경우에는 가야와 가라는 같지가 않습니다. 협보가 지나온 구야한국에서 이 야계열이 나오겠는데요. 구야한국, 변진구야국, 한국, 변진 이와 같은 얘기는 사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크기는 4천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아니라 요동반도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구야국은 변진 12국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외부인이 와서 만들어진 명칭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 봤을 경우에는 개구자, 사악할 야자로 봤을 경우에 이 외부 지역에서 온 철기로 무장된 힘센 집단이 들어와서 초기에 학살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사악한 무리들이 왔다라고 판단이 되어 이러한 이름을 짓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허황옥에 이 가야가 나오는데 이때 대대적으로 이 가야계 집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가야가 신라와 싸우게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 가야와의 싸움이 중단이 되고 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새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이 야마토의 신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야와 야마토의 야과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그 이후에 또 남가야라는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계가 신라분기에는 처음에 가야가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오게 되죠. 삼국사기에 편입이 되는데 탈락된 가야, 그 다음에 다시 복속하게 된 가야는 어떠한 집단인지 계속적으로 역사를 탐구함으로 인해서 밝혀지는 것을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집단으로는 가야 말고 이 가라가 있는데 이 라계열로서 신라 말고 뭐 가라, 다라, 아라 뭐 이러한 그 명칭이 보이게 됩니다. 초기에는요. 가라는 이 본국이 되고 동쪽으로 가서 일본군이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타레가 지어난 지역은 다파라국이라고 하죠. 이 다파라국은 이 삼국사기 타레조에 나오기도 하고 한단국의 태백일사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다파라국으로부터 내용을 파악한다면 이 다파라의 파는 할머니, 늙은 노파로 이 산동 지역에 있던 이 모계사의 집단, 여국으로 말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타라의 무게는
여자 집단 또는 이 모계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아버지 계통은 삼국 유사에 의하면 함달파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계 집단 사회와 이 구야국의 이 철기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마도 타레가 이동을 하는데 그때 만난 집단이 금관국 또는 완화국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진안 지역으로 또는 계림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타레는 신라로 편입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남제서에 보면은 이 가라가 본국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지왕이 가라왕, 본국왕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국사기 백제분기에도 본국이라는 기록이 한 9군데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국의 의미가 뭔지를 자세하게 한번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서기에는 이제 일본국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삼국사기에도 일본국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로의 금관국과 가락국에 대한 이름이 삼국 유사에 나오는데 잠시 한번 보면 자, 후한이 성립한 후에 주변국을 정리하면서 수로는 중국 산동성에서 출생 후 25년 이민을 가는데 그곳이 요동 지역의 동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찬성에 자리 잡은 이 허씨 가야인들, 다시 얘기해서 이 인도 북부의 가야 지역에서 나온 허씨성 가야인들이 수찬성에 있다가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 다시 얘기해서 후한 때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양쯔강 지역으로 옵니다. 그 지역이 우한 지역이 되고 또 그들은 2차의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또 탈출하여 수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수로를 만나는 지역, 그 지역이 아마도 요동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수로와 허황국이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는데 역사적인 연도를 복원을 하면 수로는 이 당시 3살, 허황국은 6살에 결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수로 왕은 초기에는 김씨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 후에 김유신과 연결이 돼서 김수로라고 추존을 하지 실질적으로 김수로였다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김해 김씨는 후대에 추존된 이름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수로가 산동 지역에서 건너간 지역이 한반도 남부 김해 지역인지는 사료와 유물로 봤을 때 충분치 않습니다. 자, 삼국사기 신라분기 탈에 의하면 금관국이라는 이름은 기원 전 19년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기록에 의하면 수로왕은 기원 후 42년에 태어나고 가락국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삼국사기 신라분기 파사이사금에 의하면 기원 후 102년에 보면 금관국 수로왕이 연로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왕이 42년도에 태어났다면 기원 후 102년은 거의 한 60세의 나이로 연로했다라는 기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수로가 42년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분기 파사이사금조의 수로왕의 나이가 연로했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적어도 수로왕이 42년에 태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기록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의하면 수로왕은 157세, 허황국은 167세까지 살죠. 자,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하게 생물학적으로 이와 같은 나이를 산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유독 요 시기에만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수로왕이 연대, 일본 서기의 신공조, 그 다음에 응신조가 중국 사서와 일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본 서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왕이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되는데 그 일본 서기에 기록된 백제왕은 연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세기 광개토대왕 이후의 역사는 각국 나라의 사서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했을 때 의문점이 적어도 연대적으로는 왜곡되지 않음을 보여주지만 유독 2세기, 3세기까지는 엉망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일본 서기 신공기록, 그 다음에 이 신공기록을 뒷받침해주는 삼국사기, 초고왕과 군초왕에 대한 기록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역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분석해 보면 이 탈해 기사가 있고요, 수로 기사가 있는데 탈해 기사는 기원전 5세기에 다파라국에서 탈해가 태어났다 라고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나오게 되고요. 또 다른 기록 삼국유사에 의하면 탈해는 완화국에서 기원 후 42년에 태어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로왕도 삼국유사 수로의 탄생은 42년도라 하지만 수로가 죽은 나이는 157세까지 생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왕옥도 167세까지 생존하게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국사기 탈해, 삼국유사 탈해, 삼국사기 금관국, 삼국유사 수로, 삼국유사 허왕옥 기록들이 어떤 부분은 삼국사기, 어떤 부분은 삼국유사에 혼란스럽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 허왕옥은 기원 후 33년에서 기원 후 189년까지 삽니다. 기원 후 44년에 수로를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허왕옥이 산 나이는 167세가 됩니다. 수로는 삼국유사에 의하면 42년에서 199년까지 살아서 157세를 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한번 또 정리를 해보면 가락국기 수로왕은 44년에서 199년을 산다 하고요. 그 이후에 거등왕, 마품왕, 거질미왕, 이시품왕, 좌지, 취희, 질지, 겸지, 구영왕까지 가락국의 왕력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억제 역사가 기록된 이유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본 서기를 보면 거기에는 남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숭신, 수인, 경행, 중에 이렇게 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신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일본 서기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일본인들이 봐도 힘듭니다. 근데 하나 강조할 부분은 이 왕통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의심점은 신공 시절 후반부에 보면 백제왕이 단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초고왕이 죽고 귀수왕이 자립위왕하고 귀수왕이 죽고 그 다음에 침유왕으로 건너뜁니다. 다음 해에 자립위왕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후에 응신이 태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서기가 8세기에 지어졌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11세기에 지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를 판단할 때 먼저 지어진 기록이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은 사학의 어떤 그 상식적인 그 내용이 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일본 서기가 맞다라고 하고 후대에 지어진 삼국사기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요거를 좀 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일본 서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본 서기를 책을 보면 목차에 보면 신대상, 신대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시무천왕부터 쭉 나와서 제10대는 숭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수인, 경행, 성무, 중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신공이 나오고요. 다음에 응신이 나온다. 그래서 15대 응신 이후에는 이 시대적인 오류는 보이지 않고요. 그 이전이 아주 그 미스테리로 나와져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 서기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이 계속 만세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의심점은 신궁시대 마지막에는 백제의 초고왕이 죽다. 백제의 왕자 귀수가 왕이 된다. 그죠? 그 후에 백제의 귀수왕이 죽다. 다음에 왕자 침유왕이 왕이 된다. 그 다음에 침유왕이 죽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은 없고 그냥
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고 죽고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 자, 삼국사기를 한번 볼까요? 삼국사기에는 이상하게 초고왕, 구수왕 다음 구수왕이 죽고 침류왕이 그 다음 해에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침류왕이 죽고 그러면 구수왕과 침류왕 사이에는 1번 서기에 의하면 1년 차인데 구수왕은 234년에 삼국사기에 의하면 234년에 죽고 왕을 영위한 거는 384년입니다. 그러면 150년의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150년 이후에 침류왕이 왕을 하게 되는데 일본 서기는 구수왕이 죽고 바로 침류왕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사반왕부터 그 다음에 고이왕, 채기왕, 분소왕, 개왕 이 왕은 그냥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 역사학자들은 일본 서기가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본 서기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초기 기록을 불신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아주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이 초고왕과 귀소왕은 당시에 왜와 관련있는 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일본 서기에 백제왕이 들어갑니다. 자, 물론 당시에 백제 왕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자, 하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 초고왕과 귀수왕은 4세기 중반이 아닌 3세기 초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는 시차가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일본 서기가 맞다고 했을 경우에는 삼국사기가 틀리겠죠. 그러나 일본 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야죠. 자, 중국의 그 주변국에 관련된 사서에 의하면 왜와 관련된 기록이 있습니다. 주변에 쓰여진 왜와 관련된 기록이 일본 서기와 일치하면 일본 서기가 맞죠. 그러나 결과는 일본 서기와 중국 사서, 후한서와 삼국지에 기록된 왜의 기록으로 보면 일본 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 서기가 틀렸다고 가정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자, 3세기 초반에 초고왕과 귀수왕이 있었는데 일본 서기를 쓰면서 신궁시대를 늘리고 그 신궁시대 후반부로 초고왕과 귀수왕을 집어넣으면 다시 얘기해서 응신 바로 전의 시대 4세기 중반으로 넣으면 일본 서기는 이 남왕, 그 다음에 신공, 그 다음에 응신으로 연결이 돼서 왕통 공백이 없게 됩니다. 자, 일본 서기에는 이 신공이 있었던 지역의 왕들, 초고왕과 귀수왕을 4세기 중반으로 만들어버리죠. 자, 그러면 3세기 중반에 있던 초고왕과 귀수왕은 의문점이 됩니다. 왜? 삼국사기에 초고왕과 귀수왕이 3세기 초반으로 돼 있는데 뭐지? 그럼 삼국사기는 왜 일본 서기를 막아주지? 이렇게 되죠. 삼국사기에 의하면 초고왕과 귀수왕이 나오고 후에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설명이 쉽어요.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이 초고왕과 귀수왕이야 이렇게 해버리죠. 그러면 초고왕과 귀수왕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초고왕과 귀수왕은 뭐냐? 그거는 가짜 이렇게 설명하면 딱 그 일본 사람들이 주장하면 자기네들이 논리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도 의문점은 남게 되죠. 자, 저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 모든 학계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설명하는 대로 설명하는데 저는 의심점을 어떻게 갖느냐? 왜 백제왕이 일본 서기에 나왔을까? 백제왕이 다 나오는 게 아니죠. 일부만 나옵니다. 주가 초고왕, 귀수왕. 그러면 왜 삼국사기는 일본 서기를 도와줬는가? 근구수왕, 근초강으로 헷갈리게 만들었는가? 또 하나 의심점이 뭐냐? 자, 일본 서기는 귀수왕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백제는 구수왕으로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귀수왕은 귀하다.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이 백제는 상당히 귀합니다. 그래서 귀수왕인데 삼국사기를 만들 때 구수왕은 구자는 원수 구자입니다. 이 원수 같은 놈입니다. 자,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초고왕과 구수왕은 왜와 관련이 돼 있고 그러면 당시에 왜와 백제는 한편이었고 백제는 왜와 한편으로 신라와 싸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삼국사기에도 그런 기록이 나오고 일본 서기에도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후에 초고왕과 구수왕은 백제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왜 편입이 될까요?
자, 이거는 일본 서기를 만들 때 초고왕과 귀수왕을 버림으로써 일본의 왕통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싸움으로 인해서 져서 왕통이 단절이 되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삭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왕과 구수왕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삼국사기는 이걸 왜 도와주느냐? 그래, 알았어. 너 그렇게 해. 하지만 그 당시에 백제, 그러니까 초고왕, 구수왕은 내가 먹을게. 그래서 백제를 가져옵니다. 백제를 가져옴으로써 그 땅에 있었던 왕을 내 거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기브 앤 테이크가 딱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적인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럼 백제가 일본 거였냐? 자, 적어도 이 역사를 설명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자, 조선 후에 일본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조선 총독부 5개의 총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광복이 돼서 뭐 이승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의 역사는 어떻게 설명을 하죠? 조선 후기 이후에 조선 일제가 총독의 이름이 들어오나요? 한국 역사에? 아니죠. 그 임시정부를 했던 사람들이 대신 한국 역사를 메꾸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자기의 역사를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 역사에 있었던 왕을 이용하죠. 그거를 삼국사기 김부식은 백제를 내 것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삼국사기를 지은 이 김부식 이분은 역사를 아주 창조한 분이죠. 아주 우리가 잘 대우해 줘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은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한반도도 우리 거였고 그 다음에 중국 4만이 4천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우리 거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해볼 게 없죠. 지난 2000년간 이 삼국의 역사를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역사를 있는 그대로 삼자가 보는 객관적 사실에서 역사를 해석을 하면 저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앞으로 6세기, 7세기까지 역사가 전개되는 동안 역사적으로 이거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자, 삼국지와 후한서에 나온 기록을 복원을 해보면 일본 서기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본 서기에 의하면 신공 이전엔 웨이 남왕시대, 그 다음에 신공시대, 응신시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신공시대는 200년에서 390년 상당히 길죠. 한 왕이 이렇게 다스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응신 이후 390년 이후에 뭐 광개토 대왕으로 인해서 어쩌고 또 설명이 나오죠. 자, 중국 정사 삼국지와 후한서를 자세히 보면 외에 대란이 일어납니다. 173년에서 179년. 자, 자세히 보면 기원 후 100년에서 172년까지는 외의 남왕 시대가 되고요. 그 외에 내란이 173년에서 179년 7년간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공 시대가 나오는데 신공이 딸 인려가 죽은 때가 247년이 되고요. 247년에서 390년간은 왕통이 공백이 됩니다. 그 후에 390의 응신은 그래서 248년에서 390년까지 이 기간이 왕통이 공백이 되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신공시대를 늘리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초고왕과 구수왕의 3세기 초반을 4세기 중반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삼국사기가 엉망이 되죠. 그래서 삼국사기는 초기 기록이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것을 한국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초고왕과 귀수왕은 근초고왕, 근고왕 같으니까 뭐 같은 계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자세히 보면 이해되기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삼국지와 후한서에 나온 외의 역사로 봤을 경우에 일본 서기에 기록된 역사가 틀렸다라고 증명이 됩니다. 하나 더 의심이죠. 왜 그러면 삼국사기가 이 일본 서기를 이해하는데 공헌을 했는가? 자, 그 점이 저는 의심이었는데 제가 생각한 바에 의하면 기브 앤 테이크다 이거죠. 일본 서기는 백제를 버림으로써 백제의 그 3세기 시대를 버림으로써
일본의 그 만세 인력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게 되고, 삼국사기는 거기에 협조를 해주지만 대신 백제를 가져옴으로써 기브앤테이크가 확보가 됩니다. 자, 삼국지에 나온 기록, 후한사에 나온 기록, 진서에 나온 기록, 삼국사기 신라분계에 나온 기록, 삼국사기 서구로전에 나온 기록, 양서, 수서, 북사에 나온 기록을 전부 정리했을 때 전에 얘기했듯이 신공시대는 173년에서 247년, 다시 얘기해서 173년에 외국 내란이 일어나고요. 179년에서 247년에 신공이 활약하고 왕통공백이 270년에서 389년까지 나오고, 그 왕통공백을 초고왕, 귀수왕이라는 백제의 왕 이름으로 메꿔주면서 역사가 왜곡이 되는이 밝혀집니다. 이 신공은 이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를 중해로 보고요. 그 딸이 일녀로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공시대가 나오는데, 이 외국의 내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가야와 또 관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야의 수로가 42년에서 190년까지 죽었다고 쭉 가락국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공이 외국 내란에 대한 기록이 추적이 불가능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가락국기도 일본 서기를 이해하기 어렵게 일조를 하게 되죠. 왜 어렵게 하느냐? 백제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서 가락국기 수로왕이 비정상적인 역사적인 기록으로 된 것은 신공이 어떻게 해서 그 세력을 확보했는지를 감춰주기 위해서 가락국기가 이렇게 쉐이드 쳐주는 거죠. 신공인 이 야마토는 가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허황우기 세력이 그쪽으로 쭉 들어가죠. 자, 이 들어가게 되는 기록을 가락국기가 쉐이드 쳐서 우리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대신 수로왕은 157년 산다고 이렇게 어거지로 서게 되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일본 서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거를 삼국지나 후한서로 복원을 하면은 오른쪽에 그 초록색으로 만든 표가 되죠. 삼국사기가 초고왕, 구수왕이 이 3세기 초반에서 4세기 중반으로 편입이 되죠. 이 왕통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자, 삼국사기가 바보냐? 왜 자기 일본 서기 역사를 설명해 주느냐? 자, 대신 백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국사기의 초고왕, 구수왕과 가락국기의 수로왕은 일본 서기를 배경을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역사, 이 가야의 세력을 쉐이드 쳐주고, 그 다음에 백제의 역사를 쉐이드 쳐줌으로 인해서 백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 기록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는 역사가 엉망으로 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다. 삼국지나 이 후한서로 복원한 일본 역사를 보면, 자, 남왕, 여왕, 응신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 왕통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서 초고왕, 구수왕, 침류왕이 일본 서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삼국사기에는 구수왕, 일본 서기에는 귀수왕으로 쓰여졌 이유도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 일본은 대륙에서부터 쭉 밀려 내려오면서 그와 같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일본 서기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로 대륙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감추기 위해서 삼국사기가 제작이 됩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복원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다 클리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 서기가 왜 반도에서 뭐 생선되고 싸우고 하면 설명이 안 되고, 삼국사기도 한반도에서 싸웠다 그러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공간적인 시간과 공간을 다시 재배치시켜서 복원을 시키면 이 역사적인 그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다 복원이 됩니다. 자, 지금은 복원해도 상관없는 그런 시기죠.
일제시대 때만 해도 이만희 시류하면 우리는 굉장히 싫어하는 역사학자인데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이 이만희 시류가 천황에 대한 그 기록을 막 언급해서 진짜적인 구속당하죠. 그 다음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윤내현 교수도 뭐 일본 분국설이 북한이 주장한 거를 윤내현 교수가 동조해서 안기부한테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죠. 지금은 그러한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는 거는 아무런 그 편견 없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힘든 작업이죠. 왜?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해가 지구를 돈다라고 다 믿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지구가 해를 돈다고 말하는 1인일 뿐입니다. 자, 누가 맞을지는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 또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설명을 하면 일본 서기에 나온 초고왕과 귀수왕은 삼국사기가 근초왕, 근구수왕으로 살짝 바뀌면서 이해할 듯 못할 듯 설명이 되죠. 자, 후에 삼국사기를 만든 이 김부식은 이를 보고 일본 서기를 합리화시켜준다. 이와 같이. 일본 서기를 만들 당시 이 초고왕과 귀수왕의 연표를 사용함으로써 3세기 초기의 백제 역사를 포기하게 되죠. 그 포기한 백제를 김부식은 삼국사기에다 넣어줌으로써 원래의 기년을 복원합니다. 자, 원래의 기년을 복원한다는 얘기는 백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일본 편이었던 백제를 삼국사기에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초고왕, 구수왕을 근초고왕이다라고 딱 넣어줍니다. 그러면 삼국사기에 있어서는 자, 백제의 왕력이 확보가 되게 됩니다. 일본 서기는 백제 3세기 초기에 백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일본 서기와 삼국사기의 비밀이 여기서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야와 가라가 또 나오게 되는데 다들 가야는 가라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죠. 삼국 유사에는 가야는 가라고 그게 가락국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삼국 사기를 보면 금관국이 나오고요. 가야가 나옵니다. 나중에 버풍왕 때 금관국이 나오고 진흥왕 때 가야가 나오죠. 서로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삼국 유사에 기록된 바에 의해서 다 똑같다고 하는데 이것도 분석을 해보면 가야는 신궁 때의 야마토로 변하게 되고요. 가라는 본국인데 이게 일본국으로 돼서 이 외의 역사도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 집단체가 키고 얽혀서 하나의 역사로 화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밝혀내는 게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안 하게 되죠. 자, 여기 이 중국 사서, 삼국사기 금관국, 삼국사기 가야, 삼국유사 가야, 그다음에 중국 사서 가라, 삼국사기 가라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더 넓게 확인해 보면 이 가야와 가라에 대한 기록도 복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왜곡이 됐는지 또 왜 이렇게 서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됐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다시 3세기, 4세기 할 때 하나하나씩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